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, 바로 홈스테이징입니다. 특히 그 글로벌 PMC 김용남 대표님 칼럼을 보니까요. 요즘 중소형 빌딩들 공실률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잖아요. 근데 이 홈스테이징이 어쩌면 그 해법이 될 수도 있겠다. 뭐 이런 관점이시더라고요. 과연 이게 정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먼저 홈스테이징. 이게 그냥 뭐 예쁘게 꾸미는 거랑은 좀 다른 거죠? 그러니까 딱 봤을 때, 잠재 구매자나 임차인이, 여기서 살고 싶다. 아니면 이 공간 내가 쓰고 싶다. 뭐 이런 느낌. 그런 마음이 확 들게 만드는 상당히 전략적인 연출 기법이라고 하셨죠? 네, 맞습니다. 그 김용남 대표님 칼럼에서도 딱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. 이걸 그냥 뭐 돈 쓰는 거, 비용으로만 볼 게 아니라 확실한 수익 창출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. 특히 요즘처럼 비어있는 중소형 빌딩 공간들 있잖아요. 그 공간의 가치를 제대로 매력적으로 보여줘서 임대계약 성공률을 높이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? 칼럼에서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 NAR 보고서 인용하셨던데 그 2025년 보고서 내용이 좀 흥미롭더라고요. 중개인들 한 83% 정도가 홈스테이징 덕분에 잠재 구매자들이 그 공간을 자기 미래로 상상하게 된다. 이렇게 답했고 60%는 첫인상이 확 좋아진다. 뭐 이렇게요. 근데 이게 진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나요? 실제 가격 상승이요? 네네. 그 수치들이 상당히 주목할 만해요. 실제로 매도자 측 중개인들 보면 19%는 제한 가격이 1에서 5% 정도 올랐다고 하고요. 심지어 10% 정도는 6%에서 10%까지도 상승 효과를 봤다고 해요. 예를 들어 그냥 10억짜리 주택이라고 치면 최대 1억 원까지도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. 이걸 만약에 중소형 빌딩의 여러 빈 공간에 적용한다면 공실 해결은 당연하고 건물 전체의 자산 가치 상승에도 꽤 기여할 수 있겠죠. 와, 1억 원이요? 정말 구체적인 숫자네요. 깜짝 놀랐어요. 그럼 이런 어떤 감정적인 연결 같은 거요?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까요? 특히 그냥 텅 비어 있는 상업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게 효과가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. 핵심은 그 공간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데 있어요. 일단 뭐 불필요한 개인 물품이나 잡동사니 같은 거 싹 치우고요. 색상은 너무 튀지 않게 좀 편안한 중립적인 톤으로 안정감을 주는 거죠. 그리고 가구 배치를 통해서 이 공간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하고 활용도를 보여주고 또 채광 같은 자연적인 요소는 최대한 살리고요. 주거 공간으로 치면 거실이나 뭐 주침실, 주방 이런 데가 중요하잖아요. 상업 공간도 마찬가지로 그 공간의 용도에 맞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, 매력 포인트를 딱 강조하는 거죠. 칼럼에서도 평균 비용이 한 $1,500 정도라고 나왔는데 이걸로 얻는 수익은 훨씬 크니까 이건 뭐 명백한 투자죠. 중소형 빌딩 소유주분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ROI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이게 주거용뿐만 아니라 상업용, 그러니까 뭐 오피스나 상가 같은 곳에도 활발하게 쓰인다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. 칼럼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오피스 홈스테이징이라는 게 꽤 일반적이라면서요.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임차를 고려하고 있다. 그러면 그 회사 업종이나 뭐 추구하는 분위기에 맞춰서 공간을 미리 연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. 그냥 텅 빈 공간만 덜렁 보여주는 것보다는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죠, 당연히. 그리고 건물을 매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이 공간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딱 보여주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이끌 수 있고요. 뭐 일본의 제펜디 스타일 같은 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한옥 스타일, 요즘 유행하는 뉴트로 감성 이런 식으로 각 나라의 문화적 특색을 살린 스테이징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. 사실 요즘 오늘의 집 같은 플랫폼들 많이 보시잖아요. 그런 영향 때문인지 한국에서도 이런 공간 연출, 홈스테이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 같아요. 수요도 확실히 늘고 있고요. 그러게요. 저도 많이 봐요. 아, 여기서 진짜 주목할 만한 기술은 역시 가상 스테이징인 것 같아요. 실제 가구나 소품 하나도 없이 오직 디지털로만 공간을 꾸미는 거잖아요. 특히 예산이 좀 빠듯할 수 있는 중소형 빌딩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유용할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보세요? 정확히 보셨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미지 한 장 꾸미는데 뭐 10,000원 내외 이 정도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. 그리고 VR 기술 같은 걸 활용하면
훨씬 더 몰입감 있는 경험도 제공할 수 있고요. 요즘 젊은 세대들은 특히 모든 온라인으로 먼저 접하잖아요. 매물도 마찬가지고요. 그럴 때 그냥 텅 빈 공간 사진보다는 훨씬 잘 꾸며진 가상 이미지가 당연히 시선을 확 끌겠죠. 여러 개의 공시를 동시에 마케팅해야 하는 중소형 빌딩에게는 정말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김용남 대표님 칼럼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이 기술의 가능성, 당신께서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 쭉 나눠보니까요. 홈스테이징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보기 좋게 꾸미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. 감정적으로 딱 와닿게 만들고 또 실질적인 투자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부동산 마케팅 도구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. 특히 김용남 대표님 지적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 공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소형 빌딩 시장에 뭔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잠재력이 정말 커 보입니다. 예전에는 이거 얼마에 내놓을까 이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진짜 어떻게 보여줄까가 더 중요해진 시대다. 이 말이 정말 와닿네요. 네, 그렇죠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이 가상 스페이징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비용도 더 저렴해진다면 어쩌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처음 접하는 그 디지털 첫 인상이요. 이게 실제 물리적인 공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요? 이게 앞으로 중소형 빌딩뿐만 아니라 부동산 마케팅 전체 판도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계속 고민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.